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경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술일주는 이 경금과 술토의 조합이 되니까 경금은 보통 이제 우리가 광석 이렇게 표현하고 술토는 큰 산이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 그 광석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철광석 광산과 같습니다. 철광석 광산 또는 철광석이 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경술일주는 굉장히 성정이 굳세고 용감하고 임전무태에 정신이 있어서 일에 착수하면은 반드시 어떤 성과를 내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물상적으로도 경술일주가 산꼭대기에 큰 바위를 가지고 있다 또는 철광석이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형상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신살로 괴강살이라든가 여기 술토 속에 지장간이 신정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이 겁재의 조합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지가 굳고 저돌적인 추진력, 일도 양단하는 어떤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술일주는 어떤 일에 결심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결심을 하면은 반드시 끝장을 보는 어떤 그런 성정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또 경술일주는 우리가 동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경금은 흰색이고 술토는 이제 개에 해당돼. 그러니까 백구 흰개도 되고 또 큰 바위에 눌려 있는 개 이런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경술일주는 여러 가지 관제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는 구설 이런 것들에 자주 시달립니다. 술토가 천라지망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또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신정무, 아까 지장간에 있었던 신정무라는 것이 있어서 관성이 고지에 있는 거라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자자관고되어 있는 일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경술일주는 대체적으로 남자는 자식의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여자는 남편이 무력하다든가 또는 가게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술일주의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경금일간이 술토에서는 우리가 쇠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신살로는 이제 반한살이죠. 반한살에 놓였기 때문에 경술일주는 매우 저돌적인 추진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소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안정을 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자는 이제 그 연하남과 인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남편이 다소 좀 무력하다든가 본인 자신이, 여자 자신이 가게를 책임지고 그러니까 가게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뭐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다든가 기술계통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습니다. 굉장히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종교나 기도 이런 것과 굉장히 어떤 인연이 깊은 그런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예술적 재능이 있다든가 영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든가 어떤 걸 한번 보면 절대 놓치지 않는 눈썰미가 있다든가 손재주가 좋다든가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경술일주고요. 또 동시에 이 경술일주는 그 신살로 홍염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가 이제 이 경술일주면은 대체적으로 외모가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술일주가 을사년에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을사년은 을목이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에 해당되고 사화는 경금의 생지죠. 정제가 생지를 달고 들어온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경술일주의 을사년은 대체적으로 뭐 직장이든 학업이든 연애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두루두루 모든 분야가 뭐 크게 요 자체만으로는 길하다 흉하다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해다
그냥 평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주 전체 구조상으로는 또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사주는 어떤 그 일주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주를 가지고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 자체 경술 일주와 을사년 자체만 요 두 개만 두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대길하지도 대흉하지도 않는 평범한 한 해다, 보통의 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사주 구조로 볼 것 같으면 만약에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 경우라면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요런 경우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만약에 임수나 계수와 함께 이렇게 있는 구조라면은 괜찮은 한 해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간목이나 을목이 원사주에 있을 때는 지지에 어딘가에 유금이나 축토나 이런 게 있으면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두 번째로는 병이나 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갑을목이 아니고 병이나 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할 때, 병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한 해가 될 수가 있고요. 정이 있다고 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지면 아주 좋은 한 해, 반대로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느냐 정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병정이 같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 또 무기토가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도 그 경우에는 이제 무토나 기토가 다 있을 때와 무토나 기토 중에 하나만 있을 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무토도 있고 기토도 이렇게 있는데 을산이 됐을 때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무토나 기토가 한 개만 있을 때라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왜 그러냐, 이게 제극인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격국이 뭐였든지 관계없이 조금만 좋다, 그러니까 완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무토나 기토가 한 개만 있다 그러면. 그러나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침이 있는 한 해가 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금이나 신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을목재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경금이 금극목으로 을목재를 탈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월지가 만약에 진술 충미 중에 하나라면은, 월지가 진술 충미 중에 하나이고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떠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쁜 한 해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계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임계수가 있으면은 좋은 한 해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지지에서 뭐 유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욱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고, 유나 신이 없을지라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천간에 임계수가 있다는 말은 식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을사년에 정제, 을목 정제가 와서 식신생제 또는 상관생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로는 뭐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해수가 있을 때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유금이나 축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술일주의 을사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을사년의 경술일주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